안녕하세요. 김성혜입니다. 오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부르자는 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더군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22년도에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눈 덮인 시골집 사진과 눈 앞마당을 쓸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저희 95세 드신 노모가 계시는데, 노모를 방문했더니 왜 대통령한테 이 6채나 집을 갖고 있다고 욕을 먹고 사냐, 왜 빨리 내가 죽어야 이 집이라도 없어지지,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.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참 이렇게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간신히 출세했는데 이렇게 욕먹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노모가 가슴이 아파하는 것 같더라.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 본인도 눈물이 난다, 이런 쪽의 얘기였습니다.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실제와 사실과 진실과 아닌 것이 억측이 호도되는 호도된 마타도어가 돌아다니면서 선전선동으로 일관되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슬픈 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장동혁 대표는 뭐 집이 5채다 6채다 막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격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, 그 실상을 보면 뭐 전혀 그렇지가 않죠. 먼저 뭐 첫 번째 주택이라는 건 구로에 있는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, 뭐 25평인가요? 24평인가? 그런 아파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이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바쁘지 않습니까? 중간중간 집에 갈 때도 없을 때도 있고, 그래서 오피스텔 겸 숙소로 다 사용하는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서천, 그러니까 보령서천이 지역구니까 보령서천에 선거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지역구 활동을 하러 갈 적에 머무르는 아파트, 보통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은 지방에 그렇게 허름한 아파트 비슷하게 하나씩 세를 갖거나 이렇게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거기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 한 6천만 원짜리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보령서천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대전 지역, 대전 유성의 당협위원장으로 출마도 했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원래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었습니다.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이제 보령서천으로 가면서 대전이니까 시내니까 아이들, 그러니까 따님과 뭐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거기 남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뭐 구로의 아파트, 여의도의 오피스텔, 그 다음에 대전 유성의 따님과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, 그리고 보령서천의 이제 지역구 활동을 위한 조그만 아파트, 그리고 노모가 살고 있는 웅천의 집, 이게 답니다. 이게 다라서 총액을 합쳐봤자 뭐 8억 7천 이 정도고, 심지어는 뭐 웅천의 집은 뭐 형제들이 좀 쪼개서 또 상속을 받으니까 쪼개서 나눠 갖고 뭐 이런 거예요. 조각이죠, 조각. 뭐 형제들이 조각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건데, 그래서 총액을 보면 한 8억 7천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부동산으로 신고되는 건데, 이걸 가지고 저희 자차가 6대지 않냐, 예를 들면 뭐 아반떼 한 대, 그 다음에 티코 하나, 그 다음에 오토바이 한 대, 그 다음에 자전거 한 대, 그 다음에 시골집이니까 이제 미약가 한 대, 이렇게 하면 이제 5대나 자차를 갖고 있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꼴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뭐 아반떼, 티코, 오토바이, 자전거, 미약가 이렇게 합쳐봤자 이게 뭐 포르쉐 한 대 가격이 됩니까? 아니면 저기 벤틀리 한 대 가격이 됩니까? 아니, 포르쉐 한 대, 벤틀리 한 대는 고사하고 그랜저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인데,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?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었다는 게 엊그제입니다. 그런 거 보면
15억짜리에 이 8억 7천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는 6대 5채나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.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. 그래서 오죽하면 뭐 장동혁 대표가 차라리 이 5채 다 줄 테니까 이재명 대장동 아파트 내놔라, 바꾸자, 이런 소리까지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듯이 이거 뭐 몇 채를 갖고 있어봤자 등기 뭐 서류 이런 거 복잡하기만 하지 뭐 하나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런 상황인데,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선전선동 마타도어를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데 선수들 아닙니까? 이 반미 친중 좌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, 그리고 떠들으면 또 언론은 그걸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이 이렇다 이걸 알리기보단 그걸 그대로 누가 이런 소리 했다, 누가 이런 소리 했다, 이렇게 스피커 되기 바쁘고. 그게 왜 그러냐면 걔네들도 똑같은 반미 친중 좌파 언론 노조들이니까.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마치 엄청난 아파트 6채? 뭐야, 6채씩이나? 5채? 이게 뭐야? 이런 식으로 세상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. 한마디로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뭐 개집까지 한 채로 치겠어요. 개 키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도를 하고, 이것이 아무리 반미 친중 좌파 이 새빨간 거짓말들을 잘하는 좌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론도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지, 그냥 마타도와 선동으로 정치를 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건데, 스스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런 마타도어 네거티브 정치, 정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약점을 가리려고 남의 약점을 흠집을 내려고 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죠. 예, 감사합니다.